오늘은 영화인 한 분을 모셨습니다. 배우로서, 감독으로서, 제작자로서 믿고 보는 영화를 만드는 분이에요. 최근 배우와 공동 제작으로 참여하신 영화 세자매가 개봉을 했고 그 이야기를 담은 책 세자매 이야기가 출간됐는데요. 책의 공동 저자로서 김하나의 측면 돌파를 찾아주셨습니다. 문소리 배우님입니다. 열렬한 환대 감사합니다. 문소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 팟캐스트에 유명한 분들이 나오실 때가 간혹 있긴 한데 배우님이 나오실 일은 잘 없잖아요. 네. 감독님까지는 나오신 적이 있는데 도서 팟캐스트다 보니까 좀 접점이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문소리 배우님이 이 세자매 이야기 책의 공동 저자로 이름이 네. 딱 올라 있습니다. 이 현장 스케치를 직접 하셨더라고요. 좀 밥숟가락만 얹은 분위기이기도 한데 네. 근데 아니에요? 기획이 아니에요? 이제 제가 시작을 했죠. 이런 책을 냅시다. 아, 진짜요? 예, 김상수 프로듀서라고 같이 코프로듀싱한 프로듀서가 있거든요. 네. 영화가 개봉 훨씬 전부터 제안을 했었고 그래서 이제 진행을 제가 뭐 출판사 섭외부터 책의 구성까지 그리고 필자 섭외 그리고 그중에 한 꼭지 포토 현장 에세이는 내가 하고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기획과 진행을 제가 전반적으로 했고 하지만 이 책의 정수는 사실 오리지널 시나리오가 무삭 재판으로 들어있다는 거죠. 네. 지금 말씀이 조금 이상한 게 숟가락만 얹은 거라는 말씀으로 시작하셔가지고 가만히 들어보면은 책 전반에 필자 섭외부터 물론 시나리오는 이승원 감독님이 쓰신 시나리오가 중간에 이제 이 책이 각본집으로 나온 거니까 네. 하지만 책이 정말 빵빵하더라고요. 네, 조금 더 알차게 담아보고 싶었어요. 저는 처음 시작할 때 캐스팅 확정되고 나서 네. 이 세 자매를 맡은 배우님들이 문소리 배우님 집에서 지금 제가 보기에는 약간 얼큰하게 취해 계신 네, 만취죠. 이 사진으로 시작하는 게 너무 좋아요. 이 세 자매님들이 영화 안에서는 치열한 부분이 있고 각자 감내해야 되는 고통 같은 것을 생각하면서 실시간으로 보잖아요. 네, 네. 근데 이제 책을 딱 열었더니 만취한 채 이 사진들이 대부분 그냥 폰으로 찍은 사진이에요. 네. 제가 프로듀서이기도 하니까 모든 현장에 계속 있었고 그래서 현장에서 찍었던 사진들을 이제 다 모아서 정리해서 뽑은 사진인데 캐스팅 확정 전에도 네. 사실 세자매가 들어가기 전까지 수많은 사연들 가슴 아픈 사연들이 많았으나 그걸 네. 모두 뒤로 하고 네, 저거부터 시작하고 싶었어요. 가장 기쁜 날이었어요. 아, 지금 사진 3컷이 있는 이 페이지가 너무 좋은 게 그 밑에는 세 분의 각자의 딸들이 그 셋이 놀고 있는 장면이 작게 들어가 있어요. 네. 아, 이게 이 영화의 외연을 너무 멋지게 확장을 탁 시켜주는 느낌이었습니다. 네. 우연히 만나고 보니 셋 다 네. 딸이 있고 딸들이 모여서 그림을 그리고 노는 게 너무 예뻤고 네. 우리의 이야기지만 우리 딸들을 위한 이야기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런 거 있잖아요. 이런 표현 써도 되죠? 기가 딱 맞는 듯한 아구가 그냥 딱 네, 맞는 아구가 딱 맞는 딱 맞는 듯한 네. 그런 느낌으로 시작을 했죠. 폰으로 찍으신 사진 중에 정말 재밌는 게 교회가 아주 중요한 모티브이기도 하고 배경이기도 하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시지 않지만 네네. 교회를 혼자도 가시고 김선영 배우님 따라서도 가고 장윤주 배우님 따라서도 네. 가고 따님 연두가 엄마 배신이야 라는 말을 할 정도로 이게 저는 네. 이게 신을 배반하는 게 배신이란 말이구나 이런 아, 생각이 진짜 그러네요. 너 배신이란 말을 정확하게 아는구나라는 마음이 연두에게 엄마 배신이야 라는 말까지 들어가며 혼자 그렇게 교회를 가시고 했었는데 처음으로 부르신 찬송가가 마침 여기 사진에 네. 딱 나와 있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목사님이 펼치라는 찬송을 펴자마자 찬송하는 소리 있어가 나오는 거였어. 내가 야, 이 집 신기 있다 찬송하는 소리 있대 그랬더니 김선영 씨가 누군가가 언니 거기는 원래 신이 계신 곳이야. 허은실 시인의 시가 있는데 그렇게 나는 언니의 상처에 연루되고 싶어요. 언니의 삶에 가담하고 싶어요. 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시나리오의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확 코가 깨이고 마셨는지. 사실 캐릭터는 옷이랑 비슷해요. 저한테는 내가 오늘 이 옷을 입기 싫은데 입어야 되는 날이 있잖아요. 결혼식에 가야 되거나 그 옷을 입기 싫은 마음보다는 그 자리에 가고 싶은 마음이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결혼을 축하해주고 싶고 네.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 더 썩 큰 거죠. 이해됐어요. 네, 네. 그런 것처럼 캐릭터는 어쨌든 이 이야기가 갖고 있는
맥락, 네, 그리고 감독님의 시선 이런 음. 것들이 되게 좋고 이런 영화가 한국 영화에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배우들의 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나 마지막 장면에서는 헉 소리가 나올 정도로 정말 깜짝 놀랐는데요. 이 부분을 여쭤보고 싶어요. 문소리 배우님이 배우로서 전문가시잖아요. 본인의 연기 말고 다른 배우들의 연기를 보면서 이건 정말 경이롭다라고 느꼈던 순간이 있었는지. 보시는 분들이 제 얘기를 얼마만큼 공감하실지 잘 모르겠는데 장윤주 씨, 김선영 씨 찍는 모든 씬을 다 현장에서 봤거든요. 네. 제가 제일 놀랐던 부분은 그 희숙이 블러드풋이라는 네. 그 홍대 네. 이 영화를 보신 분들은 일단 네. 푸비 그런 네. 의미가 아니게 나오지만 푸파는 소리가 또 나옵니다. 네. 찢어버릴까 너만 괜찮다면 절대 이제 이런 톤은 부르는 아닙니다. 네. 그 좋은 노래를 박광선 네. 씨가 부르는데 밴드를 찾아가서 그 보컬이랑 얘기를 나누고 무릎 꿇고 우는 장면이 있어요. 네. 희숙이라는 인물이 가장 무언가를 많이 표현하는 씬이에요. 정말 맞아요. 간절하게 부탁을 해야 되니까. 네. 그러니까 희숙이라는 인물, 그냥 시나리오 상에서 보면 그 부분이 가장 야말할까? 어떻게 보면은 자꾸 1분만 써서 네. 죄송합니다. 귓깎이에 그렇지. 이어 네. 야마 나왔습니다. 네. 탁 치는- 봉우리. 네, 봉우리. 네. 네. 그 같은 지점인데 그 부분을 이제 첫 두 테이크를 절절하게 했어요. 네. 안 되겠다 그러더니 다시 테이크를 가는데 완전 다른 리듬으로 아. 하는데 그게 너무 절묘한 거예요. 훨씬 줄였어요. 한 30초 이상 줄였어요. 그래가지고 대사도 줄이고 리듬도 빠르게 간절하게 자기가 부탁해야 되는 건데 얼마나 이 여자가 불안하고 초조한지가 확 보태진 거예요. 그걸 보고 너무 놀랐어요. 그러니까 신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부탁하고 사정하고 빌고 울고 구질구질하기만 하지 않은 거예요. 네. 재밌는 거예요, 심지어.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그 테이크엔 내가 막 웃는데 나도 눈물이 나는 거예요. 네, 네. 레이어가 한두 개짜리 씬을 한 5-6개로 층층이 만들어 놓는 그 순간을 제가 바로 목격한 거죠. 조용히 박수치고 다음 테이크를 안 보고 그냥 나왔어요. 그랬더니 금방 전화 왔더라고. 언니 어디 갔냐고. 모니터 앞에 제가 없으니까. 네. 그래서 오케이 나온 것 같아서 나왔어. 그랬더니 빨리 들어오란 말이야. 이래가지고 막 전화 왔어요. 윤주 씨는 네. 실제로 만나보니까 네. 평소에 리듬이 그래요. 언니 통화할 때도 그렇고 늘 언니 내가 공기 반 네. 소리 반 속이 굉장히 말랑말랑해요. 어떻게 보면 내가 예능에서나 이 탑 모델이어서 그 러닝에서 보는 모습과는 굉장히 다르게 여린 면이 많아요. 그런 배우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해대는데 아무런 벽이 없이 그냥 훌쩍 원래 이제 높이뛰기를 연습을 하다 보면 낮은 것부터 연습을 해서 이렇게 올라가야 되잖아요. 네. 그냥 좀 몸 풀어 이러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갑자기 훅 나타나더니 가게 이러고 훌쩍 뛰어넘는 듯한 모습이었어요. 연기 경험이 많지 않으면 사실 초반에 자기 신의 결과 비슷한 지점으로 접근을 하거든요. 네. 그런데 그냥 확 돌아서 훌쩍 넘어가는 모습에 처음에 굉장히 놀랐던 것 같아요. 처음 그거 보자마자 그냥 너는 천재다 우리가 이러면서 옆에서 윤주야 됐다 막 이러면서 굉장히 좋아했던 기억이 나요. 이 시점에서 뜬금없이 스피드 퀴즈 들어가겠습니다. 길게 생각하지 마시고 바로바로 대답하시면 됩니다. 요즘 세자매의 흥행 성적을 보면서 드는 생각은 1번 역시 될 영화는 된다. 2번 이놈의 코로나 진짜. 2번 배우로서 시나리오를 선택하는 나만의 기준이 있다. Yes or no. 예스. 한 번쯤은 장준환 감독의 작품에 주인공으로 출연하고 싶다. Yes or no. 예스! 기필코 예스! 듣고 있나 장준환! 예스! 자, 내가 참여한 영화 중에서 연두에게 딱 한 작품만 보여줄 수 있다면 리틀 포레스트요. 엄마는 언제든 떠날 수 있다. 인생은 혼자다. 부모로서 이것만은 대물림하지 말아야지 생각하는 것이 있다. Yes or no. 걱정. 예스네요. 한 작품을 끝냈을 때 더 많이 하는 생각은 1번 이제 좀 비워내자. 2번 이제 다시 채워야지. 2번. 2번 부모로서 이것만은 대물림하지 말아야지 생각하는 것이 있다에 걱정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 장준환 감독이랑 비교를 하면은 문소리 배우님이 더 걱정을 많이 하시는 타입이세요? 네. 저보고 신혼 초에 취미가 걱정하기예요. 특기는 번뇌하기.
저는 어떤 일을 할 때 그 정도 걱정을 하는 게 당연한 의무이고 노력의 일부라고 생각하는 했던 사람인데 네. 많은 에너지를 뺐으니 도움이 안 된다라고 이제 저한테 조언을 옆에서 많이 하죠. 그 여배우는 오늘도의 명대사가 있죠. 뭔가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문소리 배우님이 집에 와서 옷방에 이렇게 쓰러져 있으니까 장준환 감독님이 쓱 와가지고 줄일 건 줄여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배우님이 줄이냐. 그러니까 느릿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럼 술이라도 좀 줄여요. 그때 여배우는 오늘도 굿즈로 술이라도 줄여요가 배지로 나왔었는데 네, 냉장고 자석으로 현대인의 특히 이런 대도시 사는 현대인의 가장 큰 딜레마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어요. 힘들어서 술을 먹는데 술을 먹으니 더 힘들고 예, 이 고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제 주변에도 꽤 있더라고요. 그런 마음을 담아 좀 써본 대사죠. 여배우는 오늘도 안 보신 분들이 있다면 지금 넷플릭스에 올라와 있습니다. 저는 물론 예전에 극장 가서 봤지만 다시 넷플릭스에서 봤는데 다시 봐도 너무 웃기더라고요. 정말 그 영화는. 저는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유머가 중요하다고 네, 철학과 유머는 쌍벽을 이룰 만큼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측면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래도 웃겨야지. 그 영화는 정말 문소리가 문소리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논 영화여서 사람들이 갖고 있는 편견이나 이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 같은 걸 약간 계속해서 비틀고 가지고 노는 그 재미가 정말 포인트였는데 근데 웃픈 게 분명히 있죠. 그게 있죠. 포인트죠. 있죠. 네. 맨 마지막 대사가 셀카를 세 자매가 찍으면서 하는 말이 언니 우리 이제 앞으로 많이 찍자가 마지막 대사였어요. 근데 시나리오 집에는 정확히 뭐라고 나와 있었냐면 언냐 앞으로 많이 찍으면 되지 그동안 못 찍은 게 뭐가 중요한데 이 대사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저희 팟캐스트에서도 작은 아씨들 책과 그레타 거윅의 작은 아씨들 그 얘기를 엮어서 얘기를 했던 적이 있는데 조가 그런 말을 하거든요. 이렇게 우리 자매들 얘기가 뭐 사람들이 이걸 그렇게 궁금해 하겠어? 이 얘기가 뭐가 중요할까? 라고 얘기하니까 에이미가 뭐라고 하냐면 계속 써야 중요해지는 거 아닐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지금 이렇게 새로운 시도를 하고 이 이야기가 책으로도 영화로도 갑자기 지금 필기에 대해서 하시면서 자, 첫 번째로 뭐냔 말이야. 밑줄 쫙쫙 1번 별표에 세자매 이야기가 작은 아씨들과도 뭔가 공명하는 느낌이 들면서 그래 그동안 못 찍은 게 뭐가 중요하겠냐 이 이야기를 새로운 시도를 시작으로 또 더 많이 찍으면 되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많이 찍고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 지금까지 한국 영화에서 이 40대 기혼 여성들의 캐릭터를 보면 세자매 캐릭터가 굉장히 새로운 획을 그었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럼요. 아이를 잃거나 바람이 나거나 이러지 않으면 기혼 여성들에게 거의 서사가 없어요. 아니면 그냥 엄마예요. 그런 서사가 대부분이었는데 3명의 여성 캐릭터가 나왔다는 건 우리는 뿌듯해해요. 네. 그리고 많은 여성들이 한국 영화 안에서 보여줬으면 그래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저돌적으로 질문을 던질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이 크죠. 문소리 대배우님께서 들어오실 때 절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유 이런 누추한 곳에 납시다니 막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 출연해 주셔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내 생각보다 굉장히 편안하고 즐거운 대화였고요. 만나 뵙게 되고 이런 대화를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황선우 작가님이랑 나누신 대화에 책이라웃을 하기 전과 후가 이제 다르시다고 책을 내시고 저희 세자매의 이야기도 제가 책이라웃에 출연하기 전과 후가 확 달랐으면 좋겠네요. 그렇게 될 겁니다. 그렇게 만들어버리겠습니다. 이제 언제 들어가나요?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